산은 말없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끈다. 산은 사람들의 피로한 심신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그가 가진 여유를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생명력을 가슴에 가득 담아올 수 있다. 우리는 그곳에서 순이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올 수도 있고 젊은이의 활기찬 맥박을 얻을 수도 있다. 강원도 영월군 수중면 법풍리 사자산. 법풍천 계곡은 다가온 가을을 예감하듯 햇살이 눈부시게 쪼개져 내리고 꼬마들은 가버리는 여름을 아쉬워하며 물장구에 여념이 없다. 사자산은 태백산맥의 한 줄기이며 높이는 1120m에 이른다. 사자산의 느낌은 초입에서는 완만하고 여성적이나 올라갈수록 가파르고 험하다. 9개의 봉우리가 있어 구봉이라 하지만 쉽게 산행할 수 없는 길이어서 구봉을 모두 돌아볼 수가 없다. 웬만큼 알려진 산이라면 어떻게든 길이나 있으련만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임을 짐작할 만하다. 속에는 우리 눈에 얼른 띄지 않는 무수한 삶이 있다. 먹이를 잡기 위한 거미줄이지만 그것을 산중에서 마주쳤을 때는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 분주한 거미의 하루도 산이라는 작품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한 부분이 된다. 크고 작은 삶의 움직임, 그 순간순간을 카메라에 담는 것은 긴장감 넘치는 작업이기도 하다.
사자산 계곡은 폭이 넓거나 규모가 커서 장관을 이루는 곳은 아니지만 담배꽁초, 비닐 조각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을 만큼 깨끗한 것이 그의 매력이다. 조금씩 깊이 들어갈수록 바위와 쓰러진 나무 위에는 지푸른 이끼가 융단처럼 덮여 있고 썩은 나무 가지들은 머리카락처럼 엉켜 마치 태초의 원시림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계곡은 작은 연못과 작은 폭포와 작은 강물을 이루며 쉼없이 흐른다. 같은 물의 줄기이지만 한 폭 한 폭 다른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다. 아무도 와서 보아주지 않아도 산과 바위와 물은 오랜 세월 동안 서로 길들여지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은 언제나 인간보다 의연하다. 계곡이 지나는 마을의 아이들에게는 가재와의 숨바꼭질이 재미나는 놀이이다. 뒷걸음질 쳐서 돌틈으로 숨어버리는 가재를 찾아내는 일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어린 시절 누구나 그랬듯이 발가벗고 개울에서 미역을 감으며 가재에게 장난을 걸다가 손가락을 물린 적도 있을 듯하다. 사람들은 이렇게 때묻지 않는 자연 속에 몸을 들여놓으면 어떤 신성한 정기를 느끼는 모양이다. 이런 느낌에 끌려 소망을 기원하며 조심스럽게 작은 돌들을 올려놓으면서 잠시나마 번잡스러운 생각들을 잊어버리는지도 모른다. 이곳 사자산 계곡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부분이 있다. 가만히 물가에 앉아 고기를 노리다가 잡아채워 먹는 검은 댕기 해오라기. 그는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고 점잖은 자태를 뽐내는 노련한 낚시꾼이다. 조용한 한낮 고개를 움츠리며 긴장하여 물속을 쏘아보고 있는 회색빛 신사는 그 힘에 틀림이 없다. 개구리를 아주 좋아하는 청호 반새도 있고 물총새는 진흙벽 속에서 알을 낳아 키운 새끼를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와 바깥 세상이 어떤 것인지 먹이는 어떻게 구하는지 어떻게 날아야 하는지 세상살이를 가르치며 배운다.
근본이다. 산은 물이 흐를 터전을 마련하고 물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생명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래서 깊은 골의 차갑고 맑은 물은 그 가치를 더한다. 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제 자리를 안다. 절벽에서도 푸르른 소나무와 하늘을 떠받치는 듯한 바위도 그것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인공적인 꾸밈이 없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연미라고 했던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자연미에서 비롯된다. 더함도 덜함도 없이 있을 것이 그 자리에 있음이 아름다움이다. 강원도의 큰 산들이 첩첩이 겹쳐진 저 아득히 먼 곳에 오대산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사자산을 마주하는 백덕산이 태백산맥의 마디마디임을 같이 하고 있다. 치악산을 바라보다 시선을 사자산 구봉으로 옮겨보면 사자산은 결코 크고 웅대한 산은 아니다. 그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드나들며 더럽힐 수가 없고 그리하여 어떤 원시성을 그의 개성으로 상징할 수 있는 것이리라. 산을 오르는 것은 먼 하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바라보고 싶은 마음에서 아니면 자신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을 좀 더 멀리서 바라보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도 모른다. 단순히 나무와 암벽과 눈아래 펼쳐지는 풍경을 즐기는 것 이상의 무엇이 있다. 명산에는 반드시 대찰이 있는 법이다. 사자산이 명산이라면 대찰에 해당되는 것이 법풍사이다. 한 스님의 말을 빌면
이 사자산의 법풍산은 풍수지리에 의해 절터로서 아주 좋은 자리라고 한다. 법풍산은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인도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와 우리나라에 창건한 5대 보궁 중의 하나이다. 구산 선문 중의 하나로 사자산파의 진요국사가 흑년선원을 개설하여 그 후 흑령사라 불리다가 약 100년 전에 법풍사라 이름 지었다 한다. 구봉 쪽에서 본 연화봉은 연꽃이 피어있는 모습이라 하니 산봉우리도 피어있는 한 송이의 꽃이며 꽃도 산봉우리가 될 수 있음이 아닌가. 법풍사를 둘러싼 소나무의 줄기를 올려다 보면 간혹 동그란 구멍이 눈에 들어온다. 신기하게도 그것은 딱따구리의 보금자리인데 천연기념물 242호로 지정되어 있는 까막 딱따구리가 이곳에서 서식을 하고 있다. 올 봄에는 이 까막 딱따구리가 번식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 녀석은 보통 동틀 무렵에 둥지에서 나가 해질녘에 돌아온다. 녀석이 돌아왔을 때는 너무 어두워져 그 멋진 붉은 머리 깃털을 자세히 볼 수 없어 안타까웠다. 오래되고 굵은 나무들은 딱따구리가 둥지 틀기에 적당한 환경을 마련해준다. 딱따구리가 둥지를 많이 만든 그 소나무들은 대부분 20m가 넘게 쭉쭉 뻗어 올라가 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소나무와는 달리 줄기가 붉은 빛이어서 적송이라 불린다. 이것은 황장목이라 하여 옛날에는 궁궐을 지을 때에만 재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아무나 함부로 벨 수 없었다 한다. 정멸보궁에서 바로 위를 쳐다보면 사자산 연화봉이 보인다. 구봉 쪽에서 바라보면 연꽃 모양이던 봉우리가 이곳에서는 마치 사자가 엎드려 있는 듯한 형상으로 보인다. 나뭇잎들이 모두 떨어진 겨울에는
골격이 드러난 사자의 모습이 더욱 뚜렷하다 한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보궁이 그러하듯 이곳에도 법당에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유리창을 통해 부도, 즉 사리탑이 보이도록 하였다. 사리탑 옆에는 자장율사가 수도하던 토굴이 원형의 모습 그대로 복원되어 있다. 지금도 산속에 토굴을 마련해 정진하는 스님들이 많듯이 역시 산은 예나 지금이나 어지러운 속세의 인연을 끊고 공부하기에 좋은 곳임에 틀림이 없나 보다. 법풍사에서 가장 아끼는 것이 자장율사가 부처님 사리와 함께 가져온 폐엽경이다. 나뭇잎에 부처님의 말씀을 산스크리트어의 구어로 기록하여 보존한다. 집을 떠나온 곳에서 맞는 노을은 새삼스럽다. 그 석양이 옥수수 잎사귀 위로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 밭 전체를 일렁이게 하면 나그네는 오히려 못 견디게 그리던 고향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든다. 이제 곡식은 터질 듯 완숙되어 갈무리할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보잘것없는 그의 외형에 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제공한다. 햇빛, 시원한 빗줄기, 맑은 공기. 우리는 너무 지나친 여유로 말미암아 그것을 잊고 지낼 따름이다. 이제 농부들은 땀 흘려 일군 봄, 여름의 결과로 풍성한 수확을 만끽한다. 잘 여문 옥수수 알갱이는
도시의 부와는 또 다른 농촌의 넉넉함을 말해준다. 산행 뒤에는 늘 적당한 시장기와 기분 좋을 만큼의 피곤함이 있다. 쏟아지는 펌프물로 땀에 흠뻑 젖은 온몸의 피로를 씻어내는 상쾌한 맛은 산행 후의 즐거움이기도 하다. 아이고. 봉숭아에 백반을 넣고 찌우면 야릇한 냄새가 난다. 고향의 냄새 같기도 하고 어린 시절의 냄새 같기도 한 향수에 적게 하는 냄새이다. 봉숭아물을 들일 때면 누구든 소녀가 되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물이 잘 들어있을까? 어떤 빛깔로 물들까 조바심하지만 그것은 겉멋이 아니며 매니큐어의 빛깔이 아닌 자연의 빛깔이다. 빨갛게 들여진 봉숭아물이 손톱에 초생딸만큼 남을 때면 가을도 깊어 사자사는 단풍으로 붉게 물들 것이다.
숲속의 아침 이슬은 그 영롱하고 맑음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며 한 방울 한 방울 계곡물을 이룬다. 그 물은 법흥천을 만들고 주천강, 영월동강을 이루며 남한강 상류로 흘러들어간다. 계곡의 너른 반석 위를 오르는 저 수도승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이 계곡 너머가 피안일까? 물은 중생의 삶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수도승은 그 물줄기의 근원을 찾아 길을 나선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땅의 아름다운 것을 찾아 가장 아름답게 조명해보는 앨범 한국 배경. 오늘은 태백줄력 남쪽의 절승 오대산으로 가볼까 합니다. 먼저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곡가이신 황문평 선생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야생화를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식물학자 김태정 선생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오대산의 그 참모습은 깊고 그윽한 산세에 있다고들 하는데 아마 지금쯤 그 한창 만발한 들꽃도 녹음이 축제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황 선생님 자주 산에 오르십니까? 요새는 자주 산을 못 갑니다. 네. 제가 이 산행을 요새는 자주 못 하는데 얼핏 생각나는 것이 제가 20대 때 네. 제 고향이 황해도 해주거든요. 네. 고향의 명산은 수양산인데 예. 그럼 지금 가지 못하는 우리나라 3대 명산이 금강산, 묘향산 그리고 지리산이죠. 네. 묘향산에 올라갔던 생각 20대 때 지금 못 가는 겁니다만 네. 참 그 유명한 보현사도 있고 사산대사라든가 삼영라에 유물도 있는 그 명산에 갔던 생각, 오래된 네. 생각. 그리고 또 함경남도에 유명한 우리나라 한우나라 첫 동네 산수갑산이라고 예. 개마고원, 그 부전공원이라든가 장진호 네. 이런 데는 잉글라인드 타고 올라갔던 기억이 이 시간에 앉았으니까 내가 20대 청춘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대산이 그 명산이 우리 남한에서는 거의 버금가는 성산이고 명산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김 선생님은 뭐 들꽃을 주로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네. 특히 산에를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대산을 자주 오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1년이면 아마 오대산을 한 10여 차례 이상 드나들고 있죠. 네. 그럼 먼저 그 오대산을 김 선생님께서 기도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네, 이 영동고속도로를 따라가시다가 이 평창군 진부면이 있습니다. 이 진부면에서 일단 월정사를 가는데 오대천을 끼고
얼마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월정사로 일단 들어가서 네. 월정사를 거쳐서 다시 상원사로 그 비자림 수벌 뚫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대산이 왜 오대산이냐면 이 서대산, 비로봉, 상왕봉, 두루봉, 동대산 이 다섯 개 봉우리가 이 둥글게 있다고 해서 이게 오대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주봉이 이 비로봉이 1563m로서 제일 좀 높죠. 네. 그리고 이쪽 동대산 쪽으로는 이제 소금강 지역하고 이쪽 서쪽으로는 개방산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방산, 오대산, 소금강 지역을 이 묶어서 이제 오대산 국립공원이라고 일컬고 있죠. 네. 자, 그러면은 그 부드럽고도 아주 그 웅장한 오대산의 전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대산 지금 보시다시피 그 운해와 안개 또 저 울창한 숲으로해서 그 신비스럽기까지 한데 그 산등성이 골짜기마다 그 불교의 자취가 또 깃들여 있어서 신령스러운 산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가 오대산이라는 명칭은요, 네. 비로봉을 중심으로 한 5봉우리가 연꽃 모양으로 엉클려 있어서 그 시작된 말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군요. 네. 그 불교의 성지로서가 오대산은 이제 신비함과 경건함을 느끼게 하지만 이것만큼은 그 울창하고 깊은 숲이 우거진 산도 아마 드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이렇게 보면은 그 아람들이 나무들이 아직도 빽빽히 들어친 것을 보면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아직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죠. 오대산 봉우리는 평평한 대지가 넓게 펼쳐 있어서 그 능선 또한 아주 부드럽고 아늑한 게 특징이에요. 예. 지금 이제 아랫동네에는 벌써 이제 초여름 기분 아닙니까 네. 지금. 근데 워낙 그 숲이 울창하고 또 그가 좀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까지 그 늦게 철쭉이 네. 지금 피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오대산의 일출로부터 시작해서 운해라든지 안개 또 울창한 숲 마지막으로 그 일몰까지 저들이 한눈에 봤는데 그 아주 그 묵직하면서도 날카롭지 않은 아주 그 부드러운 산이라는 인상이 들어서 토질도 그만큼 비옥하고 또 산세가 아름답고 뭐 그런 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근데 이제 오대산은 금강산이나 설악처럼 말이죠. 하늘 높이 치솟은 그 암벽이나 기암 괴석은 좀 적지만 말이죠. 골고루 숨겨진 비행이 참으로 많은 명산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김 선생은 그 해마다 그 오대산 갔다 와서 생화 만들어가지고 슬라이드 날보고 늘 자랑하고 네. 또 가자고 늘 나한테 유혹을 합니다. 네. 근데 정말로 제가 1년에 그렇게 자주 가지만 그 원시림 네. 아마 원시림이 그렇게 많이 잘 보존되고 우거진 데는 아마 이곳이 그렇게 다른 데보다는 좀 뛰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식물군이 좀 많이 군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혼자 마음속으로는 아주 식물의 보고라고 예, 이 우쪽에서는 남쪽은 남쪽대로 그렇지만 이 좀 추운 지방에서는 아주 그 식물이 참 좋은 지방입니다. 네. 김 선생님 이번에 직접 그 저희 취재팀과 함께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김 선생님의 안내로 오대산을 그 야생화와 함께 보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기가 이제 얼정사 바로 그 입구에 이제 전나무 그 군락지입니다. 이 전나무가 하늘을 가려서 낮에도 어두울 정도죠. 네. 저렇게 이제 청설모, 저 날다람쥐가 지금도 이렇게 날고 있을 정도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아주 이 울창한 숲이 우거진 데입니다. 네. 저렇게 산길을 걸으시면은 참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고 세상이 달리 비겠습니다. 예, 저도 늘 이 산에 가지만 저렇게 산에서 그 온갖 풀내음과 네. 그 향기를 맡고 이렇게 거닐다 보면 항상 모든 것은 이제 밖에 거는 잃어버리지만 그래도 또 좀 쉬노 하면 또 이게 지난 날들이 이제 떠오르고 그런 적도 좀 많습니다. 좀 부러운 직업 아닙니까? 네, 그렇죠. 월등서 전나무 숲을 거닐려는 말이죠. 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속세를 떠난 것 같은 기분이고 머릿속이 맑아지고 참 새물이 솟는 것 같은 네. 새로운 기분. 그래서 산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이제 꽃 하나하나가 지금 소개됩니다. 저게 이제 난초입니다. 야생 네. 난초인데 개불난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벌개동쿨 요즘 한참 많이 피고 있습니다. 제 은방울꽃도 저 높은 데서 많이 피고 있죠. 네. 초롱꽃은 예, 조금 지나면 많이 핍니다. 붓꽃이 나오는데 저 호라비 꽃대가 좀 높은 데서 좀 드물게 피는 거죠. 지금 산개불 주머니 이제 잔데. 네, 그 희귀한 에이델바이스도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저 지금 요즘 많이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지오준풀이라고 미나리 아제비과에 네.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지오준풀이라는데 예, 굉장히 지금 요 근래 가보시면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 그 본 꽃들이 한창 오대산에 피어나는 꽃입니까? 예, 지금 몇 가지는 네. 예, 7, 8월에 피는 게 예. 나왔습니다만 예, 거의가 다 지금 피는 꽃들이 네. 많죠. 저 이제 붉은 병꽃인데 지금 한참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저 같은 나무에 저렇게 또 흰 꽃도 좀 아하.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색 병꽃이라고도 하고 흰 꽃, 붉은 꽃, 노란 꽃 이렇게 이제 피우죠. 네. 그래서 이제 흰 병꽃이로군요. 네. 저게 특히 강원도 지방에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양귀비과의 식물인데 산개불 주머니라고 해가지고 이
언덕이나 산 그 숲에 네. 노릇하게 깔려 있죠. 지금부터 피면 여름까지 계속 네. 피고 있어요. 저게 조금 이 아래선 보기 드문 이제 광대 수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쪽 오대산 쪽에는 군락을 이루고 있었어요, 저게. 지금 나오는 게 저게 이제 복분자 딸기라고 해야지, 이제 보통 산딸기라고 하죠. 네. 좀 덩쿨이 져가지고 지금 막 피우고 있는데 아마 7월 달서부터는 이제 빨갛게 열매가 좀 많이 좀 달리는 저거죠. 저 풀은 아마 높이가 10cm도 안 됩니다, 꽃이. 네. 아주 조그마한데 그늘에서 피는 꽃이고 꽁이 바람꽃이라고 그랬죠. 좀 드물게 피는 꽃이죠. 오대산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그 들꽃도 있습니까? 금강초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천연기념물 175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대산하고 이제 설악산 이제 네. 일부에만 있습니다, 현재. 능금꽃이 거기는 인제 피우고 있었어요. 저 어허. 산능금인데요. 네. 조그마한 그 산능금. 근데 이상하게 그 꽃 이름 대충 보고 들으니까 짐승이나 그 사람의 모양새를 본따서 붙인 이름이 많아요. 글쎄요, 그 수많은 꽃들이 보면 전부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 중에는 또 이렇게 보면은 너무 닮은 것들이 많아요. 네. 참나의 김 선생이 부러워요. 네. 우리 가요계 후배거든요. 아, 저는 그러세요? 작곡가입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CM송 감작강이라는 유명했던 네. CM송도 만드신 분인데 이렇게 자기 취미대로 이렇게 산행을 하니까 전문 직업이 되고 네. 이제 야생화 선문화 아주 학자가 되셨는데 가끔 김 선생 유혹을 따라서 나는 그 아마추어로서 산행하는 것도 김 선생 유혹에 따라서 나도 이제 네. 이제 겨우 입문을 했죠. 네. 지금 저게 조금 전에 나왔던 네. 얼레지. 예. 그리고 저건 애기붓꽃이라고 그러는데 얼레지는 그 특히 강원도 높은 지방에 좀 많이 자생을 네. 하고 그 나물로도 좀 아주 유명하죠. 네. 저건 키가 적다 그래서 애기붓꽃, 난쟁이붓꽃이라고 그러고 피나물입니다. 저도 특히 강원도 지방에 조금 많이 있어요. 네. 뭐 저렇게 꽃들도 아름답고 숲도 우거지니까 동물들도 많이 있겠죠. 예, 많지요. 네. 동물들도. 뭐 제가 보기엔 큰 동물은 못 봤습니다. 네. 거기서 그래도 뭐 좀 자잘한 그 청설모라든가 네, 담비 이런 것들은 제가 몇 번씩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다니셔도 원태 산이 깊고 넓고 광활하기 때문에 저 아랫동네는 아직도 발견 못한 식물도 많죠. 예, 그러면 저는 지금 아마 한 50%도 못 가본 것 네. 같아요. 그쪽에. 그래 한 10여 년 거기 들어가는데. 저게 지금 진달래과에 속하는 그저 만병초. 만병초. 네, 만병초라고 하는데 저 잎이 지금 겨울에도 눈 속에서 죽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7월 달에 꽃이 진달래꽃처럼 덩어리를 져가지고 피우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촬영팀에서도 저걸 보고 오대산 고무나무라고 글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보니까 이 다리가 고무나무 비슷한 네. 모양새라고. 근데 굉장히 강해요. 저 상태에서 겨울에 눈 속에서 나는 거 보면 참, 그리고 보통 높은 데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노란 만병초, 붉은 만병초, 흰 만병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어떻게 살펴봤습니다만 그래도 오대산은 식물 분포의 보고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어떻 드는군요. 네, 그렇죠. 지금 제가 한 10여 년 이렇게 드나들지만 오대산 일대는 이제 각종 수림이 많이 우거졌지만 그 천년이 넘은 저 주목이라든가 비자림이 가보면은 자연적으로 쓰러져서 그대로 아름다운 그 아름드리가 쓰러져 있고 그 밑에는 그 여러 가지 그 야생 그 초화 제가 찾아다니는 그 초화들이 네. 수없이 많고 지금도 아직도 제가 몇 년을 더 들어가야 될지 아직 지금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불교와 그 한강의 발원지로 일컬어진 오대산 계곡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네, 오대산 그 신앙의 장엄함을 한데 모은 이를테면 그 구심점이 바로 저 정멸보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죠. 그 불자들의 그 이제 순례 행렬이 항상 끝이지 않는 네. 이제 정멸보궁이죠. 물로 오대산을 처음 낸 역사가 깊은 절이고 국보 48호인가 돼 있죠. 팔각 구층턱 서탑 등이 아주 보물이 많은 네, 이제 그 월정사 바로 이제 저 월정사죠. 네, 이렇게 내리다 봅니다. 대개 명산에는 명찰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이 조선조 효종에서 이제 경종 때까지 그 학자였던 김창업 선생께서 지은 오대산기에 보면은 내가 본 산 중에서는 이 산이 우두머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당시에도 산세나 사찰의 규모가 뛰어났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6.25 때도 좀 유명한 얘기가 있죠. 미리 다 예측을 하시고 그때 효암 스님인가 누가 꼭 난리가 있을 거다 그래서 미리 피신하라고 그래서 네. 중요한 문화, 불교적 유적 같은 걸 모두 가지고 피난했는데 그대로 6.25 때 한번 전란이 월장서 네. 본전이 한번 탔었죠. 다시 신추황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네. 예언하셨다 그런 얘기가 불교에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네, 지금, 탄어스님 네. 얘기 지금 그렇죠. 방원사가 바로 이제 그 네. 네. 6.25 때 그 방하남 선사와 이제 얽힌 얘기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 탄어스님의 그 사리탑 제막식이 상원사에서 있었거든요. 네. 지난달에 있었던가요?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네. 이제 서대사죠. 네. 그 지금 너와지붕이라고 예, 하죠. 예. 그 너와지 여러 개 입혔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지역에 우통수가 아하. 있죠. 김창읍 선생의 우통수 물맛을 보고선 빛이 깨끗하고 여러 샘물보다 좋다. 그래서 한결 달고 향기롭다 해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 상인들하고 그 다람쥐가 네. 그거 워낙 사람 밟기 적은 데는 그게 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저곳이 네, 그곳이죠. 예. 1600년대인가 유명한 학자 네. 김창읍 선생이 제가 말씀하신 얘기가 바로. 그러니까 저것이 이제 그 한강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오대천 그 골짜기에 이제 흘러내린 그 이불들이 결국 이제 한강으로 예. 다 등대고 이제 상류에는 그 꺽치라든가 메기, 물고기 뱀장어 같은 민물고기들이 많이 지금 서식하고 있죠. 네. 그 특별히 이제 어류 그 보호구역으로 아마 지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렇게 이제 물줄기가 또 급하게 흐르는데요. 네. 네, 저렇게 이제 물고기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저게 저 유명한 천연기념물 열모고 아니? 네. 예? 여기, 산천어 같은 네. 희귀어족들이 서식하고 있는 게 특징적이잖아.
아마 저 이번 취재팀들이 하루 종일 기다렸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저녁 때 무렵에 이 열무고를 촬영하는데 좀 성공을 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열무고의 그 문이라든가 네, 네. 모든 걸 상세히 아마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열모고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열모고를 여러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처럼 카메라에 그 잡히지 않으려고요. 네. 그 지금 저 돌 밑에 저 반절 지금 나와 있죠. 뒤 네. 꼬리 부분만. 또 촬영하시는 무척 고생하셨겠는데. 그리고 또 비가 좀 많이 왔었죠. 네. 참. 그 기다리는 저희들도 숨이 가빠지는데요. 아, 지금 보입니다, 이제. 물이 워낙 맑기 때문에 지금 조그마한 고기도 다 보였었는데 그 크로스에 비해서 그런지 크게 보이는데 아니 상당히 큽니다. 지금 실제로 진짜 크니까. 커요. 네. 그 등에 반점이 있어요. 저기 네. 자세히 좀 이따 자세히 보시면 반점이 있고 그 날개에도 반점이 있고 그 반점이 나이와 그 고기의 나이와 관계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눈 옆에는 이 붉은 색이 돋아요. 어. 네, 그래서 뭐 열무거라고 네. 이름이 져 있다고 합니다. 아, 저 반점이 보이네요. 예, 반점이 도. 아, 저 네, 반점만이군요. 저 큰 거도 큰 거도 차이가 저렇게 나죠. 네. 그 물이 원래 맑으니까 저렇게 네. 눈동자라든지 반점 또 그 지느러미 움직임까지 다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저 고기가 아마 저렇게 맑은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저 날개에 그런 게 네. 처음에 반점이 있죠. 그렇게 해가 갈수록 자꾸 반점이 아마 더 생기는 모양이에요. 아. 지느러미의 반점이 이게 네. 열림처럼 생기는 네. 네, 이 수많은 불제자들이 찾는 곳도 한강의 시원지로 알려진 그 오대산. 정말 이렇게 보니까 뭐 깊고 그윽한 맛 보면 볼수록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대산의 비경이 또 하나 있죠? 예, 이제 소금강 지역. 네, 네, 네. 그저 소금강 계곡에서는 문흥 계곡에서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그 전경을 좀 멋진 전경을 느껴가면서 경치가 아주 뛰어난 곳으로만 이렇게 좀 저희들이 한 바퀴 돌았죠. 네. 청학산이라고 한다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청학산이나 오대산 동쪽의 기슭에 소금강이 한번 올라가면 청학산이라고 예, 한다. 거기에 그 봉우리가 뭐 청학산 식당봉 뭐 무슨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는데 제가 네. 풀리에다만 신경 쓰다 보니까는 자, 그러면은 그 비경 소금강을 이번엔 훑어보겠습니다. 소금강입니다. 소금강이라는 금무가 흐르는 계곡을 보니까요. 네. 저는 그 얼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네. 그 묘향산에 간 입구에가 그렇게 그 시청
인천 가기 전이거든요. 네. 구장이라는 동네를 네. 조금 지나서 거긴데 거기를 가본 생각을 하니까 역시 제가 그 묘향산에 네. 그때 20대에 느꼈던 그 시를 제가 그때 하나 썼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해 가을에 초광제에다 독자로서 투고를 했더니 네. 그게 실려줬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고선 아마 계속해서 시를 썼다면 20대 시 안 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음악을 전공했는데 네. 40년 만에 그러니까 1943년도에 제가 묘향산을 갔었거든요. 네. 그때 조광제 실려주었는데 40년 후 그러니까 1983년도에 불광지에 네. 또 제 묘향산이라는 시를 실려줬어요. 네. 활자가 두 번 낸 거죠. 아하. 40년에 한 번씩. 그 이 기회에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네. 드는군요. 제가 주제는 없습니다만 제가 20대에 쓴 겁니다. 네, 좀 듣겠습니다. 묘향산 무명초 하늘을 덮고 한낮에도 새 울지 않아 손이 드문 성산 900회를 두고 겪은 불난리를 잊은 듯 긴 세월 사적을 감춘다. 어디서 드나드는 생불 서산대사의 부르심이 미뻐서 거화를 끄려는 골짜기 물 산허리를 휘감고 돈다. 향내 묘함이라기보다 무상함이 깊더라. 좀 건방지죠? 20대 생각인데요. 이 저 오대산 소금강도 이 작은 금강이라고 해서 붙인 이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왕 선생님의 그 식비절과 저 폭포와 물소리와 정말 어울리는 이 한 장면이로군요. 아천의 말씀. 이게 아무리 그 더운 여름이라도 이쪽 소금강 지역에 이 폭포 지역에 들었으면은 추위를 느낄 만큼 오싹하고 그래요. 땀이라는 건 정말 흘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시원한 골짜기입니다. 네. 저 물 한 개 보십시오. 황 선생님은 거기는 뭐 시작이나 작곡이나 뭐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뭐그 윤리위원회 이로서도 많이 작품도 많이 개작고 네. 치기도 했는데 전쟁 여담입니다만 그 독자로서 투고를 했더니 그게 인정을 받았는데 3번을 실려줬어요. 그 후에 네. 그 추천 작가가 된대요. 그다음엔 그 참 일제 말기에 폐관이 되는 바람에 네. 시인이 못 됐죠. 자, 소금강 쪽에도 저렇게 또 아름다운 꽃들이 있군요. 예, 그 검나와 산목련, 네. 미나리 아제비 지금 한참 이렇게 피우고 있죠. 이렇게 거대한 폭포조차도 이렇게 전부 숨기고 예. 안고 있는 것이 제가 늘 가봐도 참 드러내 보이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대산 국립공원 지역 아닌가 지금 네. 제가 믿고 있습니다. 네. 부드러우면서도 깊고 그윽한 그 중후한 오대산. 예, 그 가운데서도 또 많은 것을 감춘
그 오대산을 저희들 함께 두 선생님의 설명으로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서산 해상공원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앨범 한국배경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